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부자의 갈등이 단 한 장의 비밀 서신에서 시작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500년 조선 왕조를 뒤흔든 그 극비 문서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왕실 비사를 넘어 한 국가의 운명까지 좌우할 뻔했던 충격적인 극비 문서의 진실을 추적하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 이면의 반전을 함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과연 그 문서 속에는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었을까? 18세기 중반, 조선은 영조 대왕의 통치 아래 탕평책이 꽃을 피우며 오랜 당쟁의 혼란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된 시기를 맞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평화로운 모습과는 달리 궁궐 깊은 곳에서는 미묘한 긴장감과 갈등의 씨앗이 조용히 움트고 있었죠. 특히 영조 대왕과 그의 유일한 적통 계승자인 세자, 바로 사도세자를 둘러싼 왕실 내부의 역학관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했던 세자는 영조의 기대와 엄격한 교육 속에서 왕제로서의 수업을 받았지만 동시에 감당하기 힘든 압박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탕평의 기치를 내걸고 백성을 보듬는 영조의 위험 있는 모습 뒤편으로 궁궐의 차가운 돌담 아래에서는 어린 세자의 천진난만한 웃음이 점차 사라지고 주변의 걱정스러운 시선들이 그를 짓누르는 듯했죠. 세자는 이따금 어두운 전각에 홀로 앉아 깊은 고뇌에 잠기곤 했습니다. 왕실의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부왕의 기대가 그를 옥죄었고 이는 세자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이어지며 훗날 닥쳐올 비극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불안한 평화를 산산조각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1762년 나경원이라는 인물이 영조 대왕에게 사도세자의 비행을 고발하는 밀고문을 올린 것이죠. 이 문서는 단순한 고발장을 넘어 한 왕조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극비가 될 수밖에 없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어느 밤, 궁궐의 은밀한 통로를 통해 영조의 손에 전달된 밀고문은 그야말로 파국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난 징조였을 겁니다. 문서를 받아든 영조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갈수록 그의 표정은 분노와 실망, 그리고 깊은 고뇌로 점차 굳어갔습니다. 그 내용이 과연 진실인지 아니면 교묘한 모함인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었으니 이 한 장의 문서는 왕실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었습니다. 나경원의 고변은 단순한 세자의 일탈을 넘어 왕실의 권위와 정통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기에 영조로서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었을 겁니다. 밀고문의 내용은 마치 들불처럼 궁궐 내부에 은밀하게 퍼져나가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조성했고 이는 세자에게도 불길한 예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과연 이 극비 문서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기에 영조 대왕이 깊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을까요? 그리고 이 문서가 부자 관계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요? 이제 그 극비 문서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나경원이 영조에게 고한 내용은 단순한 세자의 일탈 행위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세자가 왕실의 전통과 권위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역모에 가까운 행동을 했다는 충격적인 주장들이 담겨 있었죠. 예를 들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궁녀들을 학대하며 심지어는 궁 밖으로 몰래 나가 유흥을 즐겼다는 등 왕세자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했던 것은 이 고변이 단순히 세자의 품행 문제를 넘어 왕실의 정통성과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정치적 폭탄과도 같았다는 점입니다. 영조는 이 문서를 통해 아들이 자신에게 반항하고 심지어는
왕위를 찬탈하려 한다는 의심까지 품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영조에게 깊은 배신감과 함께 왕실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 다른 한편으로는 왕실의 안녕을 위협하는 존재에 대한 단호한 처결이라는 상반된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을 겁니다. 이 고변은 마치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궁궐 전체를 집어삼키는 듯한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세자 주변의 신하들은 사색이 되었고 궁녀들은 숨죽이며 왕실의 앞날을 걱정했죠. 이 불길한 소식은 당연히 사도세자의 귀에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자신을 겨냥한 밀고가 영조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세자는 극심한 공포와 함께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나경원의 고변은 이미 위태로웠던 부자 관계에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 전에도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에는 잦은 갈등과 오해가 싹트고 있었지만 이 문서는 둘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깊은 골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영조는 세자에게 더욱 엄격해졌고 세자의 모든 행동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는 아버지의 냉랭한 시선과 끊임없는 질책 속에서 점차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그의 심리 상태는 극도로 불안정해졌고 때로는 비이성적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다시 영조의 의심을 키우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궁궐은 점차 얼어붙는 겨울 벌판처럼 차가워졌고 부자 사이의 대화는 따뜻한 소통이 아닌 날선 신문과 변명의 연속이었습니다. 세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 애썼지만 이미 영조의 마음속에는 밀고문의 내용이 확고한 진실로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세자를 향한 실망감이 극에 달했던 것일 수도 있고요. 이 시기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도 고변의 진위 여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자의 편에 서서 옹호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나경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 세자를 몰아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왕실의 가정사가 아닌 조선의 전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정치적 싸움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세자는 자신이 갇힌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그럴수록 덫은 더욱 견고하게 그를 옥죄어 왔습니다. 그의 정신은 피폐해졌고 결국 통제불능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한때 총명하고 활기 넘치던 왕세자는 온데간데 없고 아버지의 분노와 주변의 압박 속에서 나약하고 불안정한 존재로 변해버린 것이죠.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바로 그 한 장의 밀고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서는 진실을 담았든 혹은 교묘한 거짓을 담았든 영조와 사도세자 두 사람의 운명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이 비극적인 갈등은 이모화변이라는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건으로 치닫게 됩니다. 1762년 여름, 영조는 아버지로서 도저히 내릴 수 없는, 그러나 왕으로서 피할 수 없다고 여겼던 비정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뒤주에 세자를 가두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죠. 이 순간 궁궐의 높은 담장은 비명과 통곡으로 가득 찼고 한 왕조의 가장 비극적인 페이지가 쓰여졌습니다. 한 장의 비밀 서신이 촉발한 의심과 오해, 그리고 깊어진 불신이 결국 한 나라의 왕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비극의 정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끔찍한 결말은 과연 누가 옳고 그른지를 떠나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너무나도 아픈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비극의 정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끔찍한 결말은 과연 누가 옳고 그른지를 떠나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너무나도 아픈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의 씨앗이 되었던 나경원의 밀고문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모화변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직후 이 문서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거론될 수 없는 극비 중의 극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실의 치부이자 영조와 사도세자 부자 관계의 파국을 증명하는 치명적인 증거였기 때문이죠. 아마도 문서는 철저히 은폐되거나 혹은 영구히 봉인되어 누구도 그 실체를 알 수 없도록 다뤄졌을 겁니다. 궁궐의 깊은 곳 어딘가에 혹은 불길한 역사의 한 조각으로 영원히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즉위하게 됩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고 왕이 된 후에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죠.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파헤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나경원의 밀고문 또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과연 정조는 그 문서의 모든 진실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고자 하는 효심과 동시에 왕조의 안정과 선왕의 권위를 지켜야 하는 군주의 책무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을 겁니다. 아마도 정조는 그 문서의 내용을 조심스럽게 살폈을 것이고 진실의 파편들을 모아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경원의 고변은 단순한 개인의 비행을 넘어 당시 사도세자를 둘러싼 정치적 암투와 권력 다툼의 복잡한 실타래와 얽혀 있었기에 그 진실을 모두 드러내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서의 완전한 진실은 정조 시대에도 끝내 봉인된 채로 남겨졌고 후대 역사가들의 영원한 숙제로 남게 된 것. 오늘날까지도 역사가들은 나경원의 밀고문이 과연 진실을 담은 것이었는지 아니면 세자를 모함하기 위한 교묘한 음모였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논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자의 기행이 실제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세자를 제거하려는 세력의 정치적 도구였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 장의 비밀 서신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며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극비 문서가 영조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그 내용이 부자 간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예고하며 궁궐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을 때 우리는 단지 오래된 왕실의 비사를 넘어선 무언가를 느끼게 됩니다. 단순한 문서 한 장이 한 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비극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말이죠. 역사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 때로는 얼마나 잔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욕망과 오해, 불통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완벽하게 풀리지 않은 이 극비 문서 속 진실의 파편들은 단지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권력의 속성,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불신이 낳을 수 있는 비극에 대한 준엄한 경고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역사는 단순히 기록된 사실들의 나열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질문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장의 문서가 역사의 물줄기를 뒤바꾼 사례는 비단 조선 왕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 그 한 장의 극비 문서가 남긴 잔혹한 여파는 이모화변 이후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나경원의 밀고문은 그야말로 극비 중의 극비로 분류되어 철저히 봉인되었죠.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영조는 이 문서가 가져올 파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 내용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조정은 또다시 피바람 부는 당쟁에 휩싸일 것이 자명했을 겁니다. 때문에 이 문서는 공개적인 토론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은밀하게 처리되고
심지어는 역사 속에서 지워지려는 시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실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은 철저히 감춰져 후세 사람들에게는 미스터리로 남겨진 것이죠. 한 아버지의 고뇌와 한 아들의 비극이 담긴 이 문서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왕실의 치부이자 정치적 폭탄이었던 셈입니다. 역사는 때론 불편한 진실을 봉인함으로써 현재의 안정을 꾀하려 했던 것일까요? 시간이 흘러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즉위하면서 이 봉인된 진실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정조에게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평생의 수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에게도 나경원의 밀고문은 양날의 검과 같았을 겁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은 곧 할아버지인 영조의 판단과 왕실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때문에 정조는 고변 문서 자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위한 다른 방안들을 모색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복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사건의 핵심 자료였던 이 문서를 다시 들여다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복잡하게 얽힌 정치적 이해관계와 수많은 증언들 속에서 문서의 진위 여부와 그 이면에 숨겨진 모든 진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을 겁니다. 결국 이 문서는 정조의 재위 기간에도 완전한 진실을 드러내지 못한 채 여전히 미궁 속의 파편으로 남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역사가들은 이 나경원의 고변 문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세자의 비행이 상당 부분 사실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영조의 고뇌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문서 자체가 세자를 모함하려는 의도로 조작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운명에 더 깊은 연민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 장의 문서는 여전히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문서 속 내용은 온전히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둘러싼 암투 속에서 누군가의 욕망이 덧씌워진 거짓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은 어쩌면 영원히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극비 문서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오해와 불통이 얼마나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준엄한 경고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단순히 기록된 사실들의 나열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질문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한 장의 문서가 한 왕조의 운명과 한 가족의 비극을 뒤흔들었던 이 이야기는 봉인된 진실이 남긴 깊은 여운과 함께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과연 우리는 역사의 숨겨진 진실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